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들고 계신 여러분 아나운서 조수빈인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전자닉스가 며칠 동안 15%나 폭락했다가 바로 다음날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주분들은 정말 심장 여러 번 내려앉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요동치는 거 보면서 좀 아슬아슬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계좌를 열었다 닫았다 음.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 회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요동의 진짜 범인을 짚어 드릴 건데 이걸 아시면 앞으로 이런 장세에서 휘둘리는 일이 좀 줄어드실 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방아쇠 하나를 이렇게 큰 폭락으로 키운 진짜 범인은 우리 삼전이나 닉스 본주 종목이 아니라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입니다. 맞아요. 그거 요즘 진짜 말이 많더라고요. 네. 음. 딱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주, 그러니까 진짜 주식을 안 사게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빠질 때 더 큰 하락을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두 개 저도 궁금했던 건데 오늘 좀 쉽게 알려주시죠. 네. 오늘 이 두 가지를 누구나 알아듣도록 우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근데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하루는 SK하이닉스가 15% 넘게, 삼성전자가 10%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8% 넘게 빠져서 거래를 잠깐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외국인이랑 기관이 4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둘 다 확 튀어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정말 큰 이 대형 시총 상위주들이 급등락을 보인 거는 뭐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두 종목 다 1년 새 3-4배, 6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죠. 그렇게 오른 뒤에 한 증권사가 실적 눈높이를 좀 낮게 낮춘 게 방아쇠가 된 거지 회사가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점에서 한번 크게 출렁인 거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흔들린 걸까요? 눈높이 좀 낮춘 걸로 15%나 빠질 일인가 싶거든요. 네, 바로 거기에 아까 그 범인이 끼어 있습니다. 그전에 미국 이야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SK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도 상장을 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그게 참 묘한 대목인데요. 국내에서는 하루에 15%씩 빠지면서 던지고 있던 그 주에 미국에서는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겠다는 주문이 공모 물량의 7배가 넘게 몰렸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에 처음 상장한 것 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그리고 상장 첫날 가격도 공모가보다 뛰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가가 빠지는데 미국에서는 웃돈을 주고 샀다라는 거죠. 같은 네, SK하이닉스인데도요. 맞습니다. 회사가 나빠서 국내에서 빠진 거라면 미국이 7배나 몰릴 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유독 심한 요동은 회사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시장 내부적인 무언가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레버리지 ETF고요. 레버리지 ETF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만큼 큰가요? 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의 70%가 넘는 돈이 이 레버리지 상품이랑 반도체 두 종목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 상품을 든 사람의 92%가 개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이고요. 몇 주 만에 14조 원어치로 불어나 있습니다. 거의 시장이 이 상품 위주로만 돌아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이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나라의 중앙은행이 특정 상품을 콕 집어서 경고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게 판을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방식 하나씩 풀어주세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사람들이 본주를 안 산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둘이 완전히 다른 상품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사면 여러분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작게라도요. 근데 레버리지 2배 ETF 상품은 삼성 주가가 오르는 데에 2배로 돈을 거는 상품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가의 움직임에 베팅을 하는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거랑 그 움직임에 돈을 거는 거랑 다른 느낌이네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차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 ETF에 100만 원을 넣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사주는 게 아니죠. 상당 부분은 2배로 걸게 해주는 계약.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이걸 파생 상품을 사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삼성 주식으로 갈 돈이 다른 데로 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삼성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삼성 주식이 그만큼 팔리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92%가 이쪽으로 몰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들 베팅 한탕으로 가버리니까 정작 삼성전자의 진짜 주주가 돼서 오래 들고 가려는 돈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가를 밑에서 떠받치고자 하는 실수요 자체가 얇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크게 출렁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게 크게 출렁이는 게 두 번째 방식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하락이 더 빨라진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건 이 상품의 규칙 하나만 이해하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 2배짜리 상품은요, 매일 장이 끝날 때 정확히 2배가 되게 다시 맞춰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가가 오르면 2배를 유지하려고 더 사들여요. 근데 반대로 내리면 2배로 줄이려고 더 팝니다. 그러면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판다. 그러면 오히려 내릴 때가 더 문제겠네요. 네, 바로 음. 맞추셨습니다.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주가가 빠지는 날이면 이 상품은 규칙 때문에 더 팔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큰 물량이 더 파는 겁니다.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냥 빠질 걸 훨씬 더 빠르게 더 깊게 빠지게 만듭니다. 어, 그러니까 15% 폭락에도 이게 끼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2배 계약을 만들어준 증권사도 자기가 손해를 안 보려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식을 같이 사고 팔거든요. 그래서 하루 안에도 위아래 출렁임 변동폭이 굉장하게 더 커집니다. 음. 개미가 던지고 상품이 규칙대로 던지고 증권사가 해지로 또 움직이고 이게 겹치니까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만들었던 거고요. 음. 그럼 반대로 오를 때도 더 크게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반등도 더 컸던 거고요. 문제는 이 위아래 움직임이 반복될 때입니다. 위아래가 반복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오르락내리락 하면 결국 본전에 오지 않을까요? 제일 무서운 함정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가 10% 빠졌다가 다시 10% 오르면 원래 주식은 거의 본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2배 레버리지는 본전이 안 돼요. 오히려 조금 더 깎여 있습니다. 계산 구조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은 크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만 해도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냥 녹습니다. 그럼 이번처럼 요동치는 장에선 특히 안 좋겠네요. 최악이죠. 음. 그래서 이거는 오래 들고 있는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딱 하루짜리 장세를 노리는 상품이지 몇 달 들고 버티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본주처럼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 15% 폭락을 이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겉으로 보면은 삼전닉스가 15% 폭락한 거라 회사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나 불안하실 거예요. 이게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빠지니까 굉장히 불안하실 텐데. 근데 실제로는 이 회사 주가에 아까 그 증폭기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린 겁니다. 개미들이 던지고 레버리지 상품이 규칙대로 또 던지고 증권사가 해지로 움직이고 이 세 가지가 겹쳐진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라 종목에 붙은 그 도구들이 흔든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회사 자체는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 삼전닉스 들고 있는 분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먼저 회사 자체는 그대로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HBM도 사상 최대 실적도 이번 미국 상장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레버리지가 아니라 현물, 그러니까 진짜 주식을 들고 계시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 녹는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반복이 돼도 여러분 주식이 녹는 게 아니거든요. 그 녹는 현상엔 현물이 없는 거죠? 그 아이스크림처럼 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현물엔 없는 거군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변동성이 심하게 요동치는 장에서 흔들리는 건 레버리지를 탄 사람들이고 이 구조를 아는 여러분은 그 요동을 오히려 구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면 안 휘둘립니다. 물론 이 변동성이 본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그럼에도 레버리지보다 위험성은 낮다는 거죠. 본주를 들고 있는 게. 그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님 근데 레버리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는 이번에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메모리 가격 오르는 속도가 좀 둔해질 거라는 건데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밸류 논란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 하나는 레버리지도 한 방향으로 쭉 가면 정말 2배, 3배 먹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상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문제는 뭘까요? 네, 문제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뭐 소위 말하는 요동칠 때랑 오래 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레버리지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하루짜리 베팅 도구인데 너무 오래 들고 묻어두는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고 매매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여러분을 흔든 건 삼전닉스라는 회사가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레버리지라는 증폭기였습니다. 회사를 믿는 분들에게는 이런 요동 그냥 소음일 뿐이죠. 구조를 아는 사람은 이런 노이즈에 겁먹고 팔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남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증폭기 문제, 레버리지 문제 때문에 던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한 발짝 떨어져서 차분하게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게 오늘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그럼 이런 요동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뜯어봐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우리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크게 흔들릴 때마다 뭐가 정말 원인인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내일도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수빈이었습니다. 네, 마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